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9월과 11월에 진행됐었던 수시 접수가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는 9월에 한 번으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지난해까지 총 6번의 지원 기회를 2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9월에 모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지원율과 또 합격 가능 성적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그 변수들도 고려를 하시면서 전략 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에 대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고3 학생인데요. 지금 원하는 계열은 정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장래 희망은 뭘까요? 개인적으로 그 생명 유전공학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생명 네.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원하는 계열에 가서 진로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요즘 주말 주중에 어떻게 공부하기 좀 어떻게 힘든가요? 괜찮은가요? 네? 예, 요즘 이렇게 주중이나 주말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괜찮은가 아니면 힘든가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네. 자, 우리 학생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이 방송 신청했나요? 제가 희망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78 등급, 수학 3.29 등급, 영어 2.76 등급, 과학 1.68 등급으로 국수형과 평균 2.57 등급 있습니다. 이제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 2등급 올라갔다가 다시 2학년 때 3등급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1학년 때 3등급 맞다가 2학년 때 잠깐 4등급 내려갔다가 다시 3등급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이제 1학년 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국어와 마찬가지로 3등급 유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등급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점수를 보면요. 국어 A형은 4등급, 수학 B형 5등급, 영어 3등급, 생명과학원 4등급, 지구과학원 4등급이고 국수형탐 100분위 평균은 65.14%, 평균 등급은 4등급 나왔습니다. 네. 자, 작년 2학년 때 11월 모의고사를 지금 3학년 때 3월 모의고사랑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이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계단 하락했고요. 영어는 4에서 3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예, 우리 학생 지금 교내 활동을 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환경생태 봉사 동아리 활동했고요. 심리학 동아리를 개설했습니다.
자, 2학년에는 학습재능기부 동아리를 개설해서 이제 회장으로 활동했고요. 자, 봉사활동으로는 개인 봉사활동 56시간, 예, 전체 이제 총 86시간을 했고요. 자,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1, 2학년 때 골고루 예, 독서활동도 19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교회활동을 살펴보면 구청 지원 청소년 환경기자단 프로그램을 수강했고 자, 구에서 주관하는 과학탐구교실 참가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1학기 때 교과목 성적 우수자, 예, 생명과학 원 과목에서 수상했고요. 교내 과학탐구대 금상 1등입니다. 그다음에 2학기 때 교과목 성적 우수자, 이번엔 지구과학 원 등을 받았고요. 그 밖에 뭐 국어, 수학, 영어 등 다양한 과목에 세부 능력 특기상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글로벌 인재 전형이고요. 2지망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논술 전형입니다. 3지망은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그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일단 뭐 분석하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은 지금 학생부 종합하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 희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논술 준비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논술 준비는 정확히는 하진 않았는데 희망하는 대학교 논술 모의평가 전에 기출문제 같은 걸 틈틈이 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의 제가 성적을 좀 분석해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조금 이제 우수한 학생인데, 다만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부분이 좀 성적이 좀 다소 낮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학생부 교과 중에서는 뭐 생명과학 과목을 포함해서 예,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과학교과 성적이 상당히 높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을 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과학 분야, 특히 이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자, 그 분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의 활동이 좀 높지 않다. 그래서 교내 수상 실정이나 기타 모든 활동에서 그 전공 관련 어떤 열정이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물이 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할 점으로는, 예,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이 좀 기대한다면 그 학생부의 어떤 사소한 기록이라도 정말 이제 본인의 열정과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교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어떤 사례들을 반드시 모아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그 첨부 자료도 지금 현재 준비가 이제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대한 개념 이해가 일단 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나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떤 높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응용 부분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논술을 이 시기에 준비하자라고 코치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이나 이런 부분,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서울시립대학이나 인하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만 논술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수학 교과에 대한 그 내용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논술고사를 응시하는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요. 더군다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또 상위권 대학에서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일단 논술 전형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은 어떨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예,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예, 자연과학 계열로 올해 신설된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자, 모집 인원이 60명이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가운데 이제 선발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포함한 서류 100%인데, 작년에 이제 성균 인재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선 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는 그런 우선 선발을 대체하는 어떤 전형이 성격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우선 선발 자원들을 학생부만으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만으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좀 저희가 의아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으면서 학생부 교내 활동이 워낙 풍부한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어떤 대학의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거기에 좀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논술 전형입니다. 자, 모집 인원은 4명으로 적습니다. 워낙 이제 높은 학과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제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그다음에 과타원 2과목 평균으로 해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4. 다시 얘기하면 2개 영역이 2등급 맞든지 아니면 1개가 1등급이면 1개가 3등급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은 좀 조심할 것이 다른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개인 의사에 의해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서울시립대학은 작년서부터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로 지금 현재 논술고사를 진행하는 대학이 여기랑 경북대 올해 2곳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학교장 추천으로 현재 고3 재학생의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수만 재학생, 그다음에 졸업생 포함해서 문과, 이과 구별 없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명이 정원이라면 10명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교내에서 10명의 어떤 추천자 부분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 여기는 논술 우수자 전형이 이제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학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에게는 제가 이제 일반 전형을 소개하는데 모집 인원은 14명이고 그다음에 수능 최장력 기준은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인데 다행히도 과탐이 1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영수보다는 과탐이 좀 성적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 즉 내신 성적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충분히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여긴 좀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 학생부 교과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학 전형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만 내신 성적에서 50%씩 반영하고 뽑는 인원도 상당히 적다. 한 6명 정도 내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 일지망 희망대학이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인데 여기는 서류가 100%니까 자기소개서가 그만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대학도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는 또 자기소개서 대교협의 공통 양식이 좀 변화가 있죠. 지난해 4개 문항을 쓰게 하고 각 대학별로 추가 2개 문항, 최대 6개까지 쓰게 했었는데 학생들의 좀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제 기본 문항이 3개로 줄어들고요. 4분 문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문항이니까 그러면 지난해 최대 6문항에서 올해는 4개 문항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쓰는 부담은 좀 줄어들었지만 평가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정말 여러 가지 사항을 참조하셔야 되지만 시간 관계에서 제가 한 4가지만 좀 짚어드리면요. 첫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활동한 것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소서 쓸 때 대부분 어린 시절에서 지금 현재까지를 좀 어떤 성장 과정을 연대기식으로 나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자기소개서 대교협 양식을 보면 1번 문항도 2번 문항도 모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라는 이제 핵심어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좀 우리 학생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학생부 또는 증빙 서류에서 나타나지 않는 학생의 어떤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능력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본인이 좀 최대한 어필하는 것에 좀 기조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쓰실 때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걸 읽어보시는 사정관이나 교수님들도 눈의 피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네.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인상적인 소수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제가 좀 핵심어를 뭐 자기가 한자성어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속담을 좀 역발상해서 쓰신다거나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또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가 이제 근자감이라고 그러는데 뭐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뭐 기대학은 손해를 볼 겁니다. 뭐 이런 그 내용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 문맥에 맞지 않는 유행어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이게 인상적이지 않거든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눈에 띄게 그 단락을 구성하실 때 소 제목을 좀 적으시거나 아니면 2갈씩의 어떤 기술 방법을 활용해서 쓰시면 좀 더 문맥을 읽어 나가시는 평가관들이 좀 더 쉽게 장점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면접을 보는 대학에서는 100% 면접 질문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학생의 스펙이라든지 또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장 솔직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학생부 생활기록부상의 기록과 연관지어서 그리고 추천서를 만약에 써주시는 선생님과의 내용과도 좀 연관지어서 기술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추천서까지 연계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6회 기회는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정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정시에서 우리 학생이 예상되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성적이 향상됐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전 가능한 대학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게 주로 이제 자연과학부나 아니면 생명과학과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 개의 어떤 학과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그 100분이 3월 모의고사 기준에서 5% 정도가 이제 합계해서 상승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안양대학교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10%가 상승되면 이제 수원대학교나 강남대학교 정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 정도가 이제 상승이 되면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교나 이제 경기대학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백분위가 상승했을 때 도전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좀 성적을 더 올려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습 전략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이제 종합이죠. 그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교과 내신 성적 향상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제 교내 활동에서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좀 적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은 이미 했지만 실제 이과에 들어올 학생으로 대학에서 뽑을 만큼의 어떤 매력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2년 동안 채워진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교과 성적,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은 그래도 모의고사보다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우선 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수학부터 아마 상승을 좀 많이 시키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물론 지금 현재 이제 3학년 과목은 몇 과목이 안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학, 과학 과목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우리 학생이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과목 정도에서 2과목을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학년 교과 어떤 그런 내용 정리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나갔던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내용 정리가 필요하고, 특히 수능도 역시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높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지 않은 가운데 논술고사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합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한다는 마음으로 학생부 교과 내신과 그다음에 이제 수능 공부에 좀 더 매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교과서 및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개념 이해와 문제 풀이를 좀 같이 병행해 달라. 지금 현재 이제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급함을 갖지 마시고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으니까 차근차근에 이제 9월 모평 보기 전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교과서와 그다음에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 특히 본인이 혼자 문제 풀이가 어려운 것들은 뒤에 있는 해설을 일단 본인에게 한번 설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그 해설을 덮은 다음에 본인에게 가르치면서 그것들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충분히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문제 풀이, 늘 남에게 듣는 어떤 수업 내용보다 이해보다는 본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남았습니다. 자, 보통의 대학들은 3학년 1학기 어떤 내신 반영 비율이 뭐 최소 3분의 1, 33%에서 많게는 40%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부족한 수학이나 다른 자신 있는 과학 같은 걸 더 올리면 아마 학생부 교과 성적이 2점대 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나 서울시립대, 인하대 논술 전형 합격 목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내신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신을 좀 충실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역시 이제 수능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이 더 성적을 올리면은 또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이 더 열리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좀 적합한 전형을 추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 학생이 요구했던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화면 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톨릭 대학교를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 일단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학생부를 이제 1, 2단계 다 반영하지만 면접에 대한 어떤 변수보다는 학생부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크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학생부 정도의 수준이 3학년 1학기 때 그대로 유지만 되어도 실제로 합격 가능성이 꽤 높은 학교다. 다만 이제 수능 체제로 한계 영역 3등급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국민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이제 1과 2가 있습니다. 자, 1은 이제 단계별로 뽑는 거고 이제 면접이 들어가고 2는 이제 학생부 교과만 하는데 실제는 이제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을 없게 하려면 이제 1 전형을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수능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두 개 영역 등급합 6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형성되면 오히려 학생부 교과 100%를 이제 그 투전형을 전형을 이제 지원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여기는 역시 학생부 100%의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자 학생부 교과 100%의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두 개 영역 등급합이 6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대학들은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자연과학부나 생명과학부 그런 계열의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쪽으로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저희 친구들, 주변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별로 자신 없는 과목을 하나씩 버리고 자신 있는 과목에 올인해서 수능 최저를 노력하는데 그러는 편이 좀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두루두루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현실적인 네. 그럴까요? 네. 그렇죠. 지금 무엇인가 포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다 포기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선생님은 반대로 역발상을 묻겠습니다. 자신 있는 두 개 영역을 더 시간을 좀 늘려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시면 아마 네 개 영역이 전부 다 골고루 끌어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모르는 게 많이 풀려서 좀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조언 바탕으로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현재 가장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므로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리한 논술 준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6월 모의고사에서 2개 영역 3등급, 9월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 2개 영역 2등급을 받도록 노력하시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모두 학생부 가톨릭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국민대 교과성적 우수자 1전형과 2전형, 성신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 세종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대 입시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15학년도 의대 입시는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선생님? 네, 교육부가 이제 입법 예고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은요, 올해부터 지방의 의대와 치대 그리고 한의대와 약학대가 전체 모집 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을 살리려는 그런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고교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의대 등 인기학과의 입학문이 더욱더 좁아져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게 할당해서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대상 지역의 범위는 크게 6개 단위로 묶이는데요.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이게 6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점은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의 경우는 15% 이상으로 낮췄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 201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네, 2015학년도 의대 입시의 전국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36개 대학교에서 총 모집 인원 2,255명을 선발을 할 예정인데요.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의대 입학 정원을 제외하면 36개 교 가운데 24개 교에서 1,559명을 지방대 의대 정원으로 선발하는데 이 중에서 424명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지역 인재 전형에 포함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입법 예고가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럼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요? 네, 수도권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방대학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지원이 좀 부담스러워졌다. 예년에 비해서 이런 점이 좀 주목이 되고요. 네. 또 지방 고등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소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지역 대학의 의대에 지원해서 한정된 자원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장점으로 유리한 점으로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교육부의 지역균형 인재 입법 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영어 교사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의 부모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전화를 직접 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찾아보시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입시 정보는 많이 알아보셨나요? 뭐 그렇게 많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자세한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귀성 네.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버님, 하귀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고민도 많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셨나요? 네, 아이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는 잘하는 편이고요. 네. 예, 특기자 전형도 관심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궁금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저희가 사전에 다 이미 분석을 했으니까 예. 좀 자세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영어를 잘해서 특기자 전형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교과 1.67, 수학이 1.44. 영어 잘한다는 말씀이 맞죠? 예, 전체 1등급이고요. 네. 사회교과가 1.77. 그래서 4개 주요 국수 영사 교과가 1.49 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요 교과의 학기별 성적 추이를 좀 보면 국어, 수학, 영어만 볼 텐데 국어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요. 수학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리고 영어는 계속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3월학평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 국어 B형이 1등급, 뭐 거의 98.85입니다. 수학 A형도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98.51에 대한 1등급, 사회탐구 두 과목 모두 다 1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작년 11월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 국어가 11월에 2등급이었는데 이번에 1등급으로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교내 활동도 네, 볼까요? 계속해서 비교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교내 활동을 1학년 때 인성교육 프로그램 수료 등이 있고 2학년 1학기 학급 회장, 그다음에 3학년 때는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어 멘토링 활동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모의 유엔 동아리 총무로 활동을 했었고요. 봉사 활동이 뭐 1학년 때 64시간, 2학년 때 45시간, 또 방과학교는
1학년 때 142시간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2학년 때 20시간.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이 토플이 113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인데 2012년에 이제 교내 토론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잉글리시 스토리텔링 컨테스트에서 또 공동 수상을 하긴 했지만 대상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아마 영어 에세이 경시대 교내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금상을 받은 걸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모의 토익 경시대에서도 동상, 그 밖에 다양한 과목의 교과 우수상을 받은, 그다음에 2014년 일기에는 또 개근상 한 것도 눈에 보입니다. 네. 자, 희망 대학을 보시면 1지망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물으셨고요. 2지망으로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마지막 3지망은 연세대 교육학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두루 다 우수함을 보이는 이런 학생인데요. 또 외국어 공인 성적도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을 지원했을 때 모든 대학들에서 만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희망대학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선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분석에 앞서서 아버님께 좀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친구가 지금 토플 성적 113점이 2013년 지난해 초 성적이던데 혹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점수가 좀 올라간 게 있나요, 아버님? 그 외에는 보질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제 주요 대학에서는 모집 비율이 좀 수시 전형에서 높은 게 논술 전형인데요. 인문계 학생인데 혹시 논술을 준비하셨거나 준비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에 먼저 교과 성적부터 좀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앞서도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다. 성적 추이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친구가 목표하는 연세대나 고려대에서의 어떤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를 좀 중점으로 보는 지원할 정도는 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전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과 측면에서는 이제 인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죠. 리더십 활동도 많이 했고 학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적극성도 뛰고 참여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의 이제 적성 측면에서도 보면 모의 유엔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논문 대회, 그리고 교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시대, 특히 영어하고 관련된 경시대에 참여해서 입상한 것들이 좀 우리 학생의 어떤 장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진로 연계성하고 좀 분석을 해보면 그 1학년, 2학년 때 학생의 장래 희망란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 마케팅 전문가가 되겠다 또는 심리치료사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영어교육과나 영어영문과를 가려고 하는 것에서 좀 자기소개서에서 좀 변환점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논술 중심 전형으로 만약에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 대학에서 이 정도 내신으로는 내신 때문에 불합격할 일은 전혀 없어서 아마 논술 전형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113점에서 현재 멈춰 있는 상태인데, 물론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만 가지고 뽑는 전형 없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국제인재 전형도 있고 융합형 인재 전형도 있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에 가서 국제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연세대 우리 친구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학은 특기자 전형이 이제 공인어학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종합적인 어떤 모든 활동들을 보기 때문에 일단 훌륭한 내신 성적과 이걸 좀 활용해서 지원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하의 대학, 연세대나 고려대 그 이하의 대학은 6월 또는 9월 모의 수능의 추이까지 쭉 보시면서 이 점수를 꼭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논술 중심 전형에서 어떤 보험 지원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풀어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분석과 또 유리한 전형까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특징을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1단계를 이제 서류 100으로 통과하는데, 통과되면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영역의 등급합이 6이라는 높은 최장력 기준을 갖고 있어서 좀 염두하셔야 되고, 자, 이 대학의 특징과 지원 가능성을 좀 보겠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지원이 된다라는 게 학교활동 우수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경쟁자들이 재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자들도 있다. 뭐 우리 학교 선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대학교 협의회 공통 양식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미리 좀 작성을 다시 학과에 적합도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활동 역량 3가지 추가 기재를 추천서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세대학교는 발표한 최종 요강이 지금 없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진행한다. 그다음에 교과 비교과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니까 아마 경쟁이 좀 치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내신 성적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어떤 교과 추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는 이제 융합 인재 전형인데 융합형 인재 전형은 지난해 OKU 미래 인재 전형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전형 방법은 3배수로 1단계를 통과하는데 1단계 서류백이 이제 교과 성적이 80%, 그다음에 학생부의 비교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어떤 추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단계 내려가면 이제 면접이 30%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연세대보다는 최장력 기준이 조금 낮죠. 여기는 이제 2개 영역 평균에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 특징 및 지원 가능성을 점검해 드리면 1단계 서류에서 아무래도 80%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교과의 비중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1.49 정도 하고 있는데 3학년 1학기 내신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좀 더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는 뭐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이제 전년도에는 활동 요약서 증빙서류 목록표 제출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OKU 미래인재 전형이 폐지되면서 뭐 280명을 선발하는 신설 전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점이 있다면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에 대한 부담이 수능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후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 다시 돌려서 생각하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생각하는 상당히 우리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또 이 전형을 보험 지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경쟁자들의 추이를 통해서 1단계를 또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도 종합형이고 융합 인재 전형도 이제 종합형인데 이게 두 개가 복수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 향상이 만약에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추천 인원 그 다음에 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지원이니까 내신을 정말 3학년 1학기 때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서 만약에 학교장 추천이 된다면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또 일반고 학생들의 역분리 문제도 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려대학교가 지향하는 어떤 그 인재상과 본인이 부합하는지, 말 그대로 융합형 인재로서의 본인의 활동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어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원서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는 전형에 대해서 좀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모두 이제 고려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대입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 특히 내신 성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비교과 활동도 교내 활동 중심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입시를 준비하고 가다가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본인의 모의고사가 저조하게 나왔을 때 타협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지망이 연세대 고려대인데 만약에 모의고사가 좀 수학이 조금 불안전하잖아요. 그럼 가다가 엄마 아빠 나는 연고대가 꼭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트를 활용해서 더 낮은 대학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정시에 마지막까지 노력하게 되는데 그 정시에 대한 포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최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순위는 수능 준비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보니까 국어 영어가 모두 98.1등급을 맞았거든요. 온점수로 보면. 그러면 이제 2점짜리 하나씩밖에 안 틀린 거예요. 이게 저는 기준이라고 보고요. 탐구 영역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수학의 점수가 재학생들끼리 봐서 80점대 초반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생이 들어오고 뭐 재수 3쌤까지 다 가담을 하게 되면 또 수학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면 이게 백분위가 밀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아마 지금부터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분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목표 대학에 근접한 점수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원점수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화면에서 지금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표 점수를 정해드린다면
뭐 수학 영어를 만점으로 목표 잡고 그다음에 국어는 전년도부터 A병으로 나눠졌는데 이게 1등급이 95, 96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최소 점수를 저는 이제 94점이라고 써놨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전년도 1등급 96점 이상을 좀 목표했으면 좋겠고요. 네. 탐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죠. 우리 친구가 선택하는 과목이 만점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46, 47점은 최소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2점짜리 2개 용납하는 정도로 목표를 정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이어서 이제 교과 관리인데요. 3학년 1학기입니다. 1학기 한 학기 성적의 비중이 연고대 모두 다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중간고사 아마 대비하고 있을 텐데 아버님께서도 조금 더 격려해 주셔서 이게 지금 주요 교과 4개가 1.49인데 조금 더 노력하면 진짜 많은 게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조금 더 유지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내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3순위는 비교과 관리인데 솔직히 3학년 때 특별한 비교과를 보완한다거나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학생의 적극성이 지금 3학년 때 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멘토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또 높게 살 수 있으니까 유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강점 그리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장래희망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변화되는 것들을 꼭 포인트를 잡아주셔서 변경된 이유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간에서 이제 진로에 대한 로드맵이 자소서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도적인 노력을 지금 3학년 때 새롭게 멘토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및 봉사활동에 3학년 내용도 반영되니까 이것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어떤 합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한 대입 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100분위는 지금 목표 대학에 근접했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원점수 향상에 노력을 하라는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수학에 대해서 성적 향상을 위한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간단히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1등급이지만 원점수 81점은 이제 재수생들이 같이 합세하는 6월, 9월 때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늘 이제 오답 노트를 아마 작성하고 있을 텐데 본인이 작성한 오답 노트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설들을 본인에게 계속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특히 주변에 있는 그 상위권 같은 친구 학생들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풀이 방식으로 얼마나 이 시간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이하는가에 대한 그런 팁들을 문항마다 본인이 계속해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좀 더 성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오답 노트를 좀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그 수시 전형으로는 어떤 대학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하기성 선생님? 네, 먼저 우리 학생이 정시까지 일단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타협점을 찾지 않고 수능을 대비한다는 걸 고려해서 정시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보면 일단 3월 100분위로 봤을 때 연세대 영문학과나 교육학부는 실제로 반영 비율까지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한 1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1등급이 92점이었습니다. 4점짜리 2개까지가 1등급이었으니까 수학을 한 96점까지 목표를 잡았으면 최소를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희망대학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천하는 전형이 먼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이걸 먼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시고 6장 중에 한 장은 소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고려되는 융합 인재냐 아니면 학교장 추천이냐는 실제로 이제 3학 1학기까지 내신과 학교에서 추천 현황을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어차피 둘 다 못 쓰니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전형으로는 일단 특기자 전형의 낮은 레벨 대학까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논술 전형으로 수능 전에 연세대 일반 전형이죠. 10월 달에 이제 뭐 날짜가 한 10월 4일 토요일일 텐데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은 수능 이후니까 일단 원서 9월에 써놓으셨다가 수능 결과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지원으로 성균관대나 서강대학교의 논술 중심 전형을 일단 지원해 두셨다가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가채점 사항을 컨디션 체크하신 다음에 논술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마지막에서 이제 연세대 특기자 그 국제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아니면 이제 국제인재 전형하고 동시에 또 인문하고 또 사회과학을 동시에 나눠서 뽑으니까 분명히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올해는 그 지원 자격이 조금 더 느슨해졌기 때문에 뭐 연세대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상담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 아버님 어떠세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참 준비를 잘 해오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영어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수능 준비, 특히 수학 원점수 향상에 주력하시고 교과 관리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해 특별한 비교과를 보완하기보다는 자기소개서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수능 전략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준비하시고 수능 점수에 따라 논술 전형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추천 전형은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고려대학교 융합인재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논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논술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적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또 하기성 선생님,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건국대 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아버님과 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